여러분 반가워요. 그러면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상담의 종결 과정, 우리가 지금까지 상담의 초기 과정, 중기 과정을 살펴봤죠. 오늘은 종결 과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고 그 다음에 상담의 기술 쪽으로 넘어가려고 해요. 일단 종결 과정은 이제 제가 비행기의 착륙 과정에 비교를 했죠. 그래서 이제 이륙하고 비행을 잘 날면 이제 잘 다시 착륙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 착륙 과정 되게 중요하죠. 비행기가 잘 날기만 하면 뭐예요? 날다가 제대로 착륙 못하면 거기서 이제 또 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만큼 상담에 있어서도 종결 과정이 참 중요해요. 어, 그러면 일단 종결 과정에는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죠. 종결 과정에는 일단은 종결의 신호를 감지를 해야 돼요. 내가 여기 이 메모들을 다 지웠는데 여기 이상하게 다시 다 나타났네요. 어쨌든 종결의 신호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종결의 신호에는 내담자가 여러 가지 이제 변화를 보이겠죠. 굉장히 좋은 변화들이겠죠. 예를 들어서 새로운 시도를 할 수도 있고, 행동적인 측면에서는 새로운 시도 같은 게 있을 수 있고, 또 사고적인 잠깐만요. 어, 이런 이게 아니었는데 이걸로 바꿀게요. 사고의 변화, 또 그러니까 보통 이제 왜곡된 인지가 많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덜 왜곡되거나 왜곡되지 않게 되고, 그리고 또 감정도 더 잘 인식하고 또 감정을 잘 표현도 하고 감정을 또 잘 조절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인지적인 변화, 감정적인 변화, 아까 얘기한 행동적인 변화, 또 대인관계에서도 변화가 생기겠죠. 그래서 사람들이랑 관계하는 게 보다 쉬워지고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아주 긍정적인 이제 변화들이 지속적으로 주속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러면은 이제 내담자가 이제 정말 잘 하는구나. 이제 많이 변했고 그런 이제 이런 것들을 포함하여서 이제 내담자가 처음에 가지고 온 이제 호소 문제 또 그것을 통해서 이제 상담 목표를 우리가 세웠었죠. 이제 호소 문제와 관련된 상담 목표가 어떻게 어느 정도 해결되었는지 이런 부분 이제 체크해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종결 과정이 이렇게 이제 신호를 감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종결 과정에서는 이러면 이제 이제 신호를 감지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종결 과정의 과제 중에는 중요한 게 있어요. 종결이라는 거는 내담자와 상담자 간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끈끈한 관계죠. 내담자는 상담자를 의지하면서 이제 자신의 문제 해결을 같이 해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이제 의존을 이제 더 이상 할 수 없는 이제 종결이라는 거는 그죠? 이제 자기 스스로 해야 되죠. 또 상담자와 그 끈끈한 부분을 이제 그 관계가 이제 종료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구조화에서 말했듯이 이제 이 상담 관계는 일반적인 사교적 관계하고는 달리 시작과 이제 끝이 있는 거죠. 물론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 이제 종교를 하고 나서도
또 다시 이제 상담이 재개될 수도 있어요. 내담자가 또 다른 문제를 가지게 되거나 아니면은 어떤 것들이 이제 그 원래 가지고 있던 문제가 재발되거나 그래서 내담자가 다시 상담에 돌아오기도 하죠.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이제 그 끝이 있는 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별의 이슈 이런 것들이 있죠. 근데 이제 요때쯤 되면 요런 이슈와 관련된 내담자의 삶에 있어서 요런 부분과 관련된 또 이슈들이 출현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내담자 중에 뭐 이전에 갑작스럽게 이별을 한 누군가가 있었다든지 뭐 예를 들어서 가족의 누가 뭐 어릴 적에 사망을 했는데 그런 어떤 부분도 이 종결 과정에서 이렇게 다시 나타나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잘 다뤄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 종결이라는 게 하나의 어떤 점이 아니라 이것도 하나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결을 하는데도 몇 달이 걸릴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사실 그런 경우보다는 갑작스런 종결도 많고 또 종결하는데 뭐 몇 회기, 한 회기, 두 회기 정도 이렇게 걸릴 때도 많이 있어요. 하지만 이상적으로는 종결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시간을 들이는 것이 훨씬 낫죠. 또 종결기에는 이제 내담자가 이런 많은 변화들을 이뤘죠. 그래서 이제 그 상담의 어떤 성과를 되짚고 내담자가 이런 많은 변화를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겠어요. 이제 내담자의 강점을 또 강화하고 그러나 물론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재발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안을 세우는 것도 종결 과정에 이제 포함이 되는 거죠. 종결기의 상담자 역할이라고 한다면 일단은 이제 내담자의 자율성, 독립성 이런 거 이제 수용해야 돼요. 그 이제 사실 상담자의 입장에서는 내담자가 더 여기 이거 조금만 더 조금만 요거 더 작업을 하면 좋겠다 이렇게 느낄 때가 되게 많이 있어요. 안타깝죠. 상담자 입장에서 이거 너무 빠른 종결인데 여기 조금만 더 작업을 하면 내담자가 훨씬 더 나아질 텐데 이런 생각들이 되게 많이 들어요. 물론 이제 종결이 두 사람이 어떤 합의 합의의 과정을 자연스럽게 되면 너무나 이상적이죠. 그러나 이제 많은 경우에는 또 그렇지도 못해요. 그래서 이제 내담자의 어떤 실제적인 필요나 또 내담자에 의해서 갑작스러운 어떤 종교를 하게 되는 경우도 많죠. 이제 그럴 때는 오히려 더욱 이제 내담자가 잘 해나갈 수 있을까 이런 염려를 하게 되죠. 근데 이제 완벽이라는 건 없어요. 내담자가 상담에서 이제 물고기를 잡는 법을 배웠다면 이제 나가서 그 물고기를 스스로 잡기를 소망하며 소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완벽하지 않지만 내담자를 상담자는 또 마음에서 이렇게 보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이 종결이라는 게 여러분 이제 어떤 의미가 있냐면 여러분이 이제 많은 관계를 경험했을 텐데 그런 관계들 중에 많은 어떤 경우는 그 관계가 갑작스럽게 단절된 경우도 있을 거예요. 안타깝죠. 그렇지만 살면서 이렇게 단절되는 관계도 있어요. 뭐 이렇게 뭐 이사를 간다든지, 뭐 직장을 옮긴다든지, 뭐 이런 관계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단절이 되기도 하고, 하지만 이제 이 관계의 이 마무리를 어떻게 하냐는 굉장히 또 의미 있는 그런 작업이에요. 그래서 이제 내담자와의 종결이 이런 마무리가 되도록 그냥 이렇게 뚝 끊어지는 게 아니라 뭐 이제 연끈 끊어지듯이 뚝 끊어지는 거. 요거는 좀 안 좋은 거예요. 이제
연끈처럼. 갑자기 연끈 날아가면 이제 좀 황당하죠. 연 막 날리고 있었는데 연끈 뚝 끊어지면 어머머머 하늘 쳐다보면서 이렇게 황당하잖아. 그런 것처럼 이제 그런 어떤 단절이 되지 않도록 또 이제 내담자가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는 어떤 준비. 그래서 이제 내담자가 밖에 나갔을 때 상담 일정 더 이상 받지 않을 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어떤 문제를 또 내담자가 직면하게 될 것이냐. 뭐 그런 거에 대한 어떻게 이제 내담자가 대처를 할 것이냐. 그런 것들을 이제 준비해 주는 게 상담자 역할이라고 할 수 있겠죠. 종결기의 도전이라고 한다면 이제 상담자가 이 신호를 감지하지 못할 때도 있어요. 좀 다른 색깔 써볼까? 오케이. 상담자가 이 신호를 감지하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근데 상담자가 오히려 더 이런 경우 상담자가 내담자한테 또 의존하고 있는 경우가 있죠. 자신도 모르게. 오랫동안 봐온 내담자한테는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상담자가 내담자를 떠나보내지 못하는 거예요. 또 이 종결 과정에서는 상담자의 그 삶에 있었던 어떤 이별의 이슈도 또 떠올라요. 그래서 상담자가 그와 관련된 감정을 이제 또 직면하게 되죠. 그런 것들을 또 지혜롭게 다뤄야지만 내담자를 잘 보내줄 수가 있는 거죠. 오케이? 그래요. 그럼 우리 여기까지 종결기의 과정에 대해서 좀 다뤘어요.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상담의 기술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상담의 기술. 상담의 기술은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기술을 할 텐데, 제가 이제 조금 이해를 위한 기술이라고 좀 이름을 붙여봤어요. 이해를 위한 기술. 그리고 또, 이제 좀 더 드러내기, 이런 기술. 이제 이해를 위한 그런 드러내기 기술도 있는데, 그거는 조금 더 이제 심화된 기술이고, 처음에는 이제 내담자를 이해하기 위한 기술. 이런 것들은 좀 이제 상담에 있어서 기본적인 기술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나 기본적인 기술이 결코 덜 중요하다라는 거는 아니에요. 이해를 위한 기본적인 기술이지만 너무너무 중요한, 뭐 얼마든지 강조를 해도 뭐 더 이상 강조할 수 없는 이런 기술들이에요. 사실 이제 상담 필드에 나가보면 이런 기술 있죠? 이런 기본적인 기술을 잘 사용하는 상담자도 흔치 않아요. 안타까운 현실이죠. 왜냐하면 대학원에도 이런 실제적인 상담 기술 훈련 수업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박사과정에도 우리 대학교도 박사과정이 없는 것 같아요. 이미 이런 거 다 배우고 왔다고 생각하는, 근데 배우고 오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상담자 중에서도 그 상담 기술적인 측면에서 편차가 커요. 이해를 위한 기술이라고 하면은 이제 주의 기울이기, 보기라는 거는 이제 관찰하기죠. 듣기, 경청하기죠. 되돌려주기, 여러분이 잘 많이 들어봤어요. 재준술, 공감, 감정의 반영, 이제 질문하기, 이런 기술들이 이제 이해를 하기 위한 기술. 누구를 이해해요? 내담자를 이해하죠. 오케이, 그럼 한번 들어가 볼까요? 시를 하나 가져와 봤어요. 풀꽃, 나태주라는 시인의 유명한 시죠. 여러분 아마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그죠? 자세히. 오래. 요거.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자세히. 오래. 저는 이 시를 보면서 정말 상담자한테 꼭 맞는 시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상담자는 내담자를 자세히 봐야 되고 그리고 오래 봐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게 되냐? 사랑하게 돼요. 왜냐하면 내담자가 너무 이해가 되니까. 우리가 많은 경우에 우리가 오해, 또 우리가 잘 몰라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오해 대신 이해를 하고 무지 대신 알게 되고 이러면 정말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상담도 이런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자세로 이제 상담 기술에 들어가면 좋겠어요. 오케이, 그죠? 자세히 오래. 오케이. 그러면 이제 처음 주의 기울이기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상담에서 제일 중요한 거, 그렇죠? 상담은 뭐에서 시작해요? 상담은 관심에서 시작해요. 내담자에 대한 관심에서 시작해요. 관심이 없으면 이제 아무것도 없는 거죠. 내담자가 찾아오고 관심을 기울이는 데부터 시작해요. 관심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자꾸 보게 되죠. 여러분 지금 옛날이나 과거나 누군가 사랑한 적이 있었어요? 누군가 사랑한 적이 있으면 그거 떠올려 보세요. 그 사람한테 자꾸 관심이 가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을 자꾸 보게 돼요. 주의를 기울이게 돼요. 그 사람이 뭘 좋아하냐? 그 사람은 중국집에 가면은 뭘 먹냐? 그 사람은 매운 걸 좋아하냐? 짜장면을 좋아하냐? 탕수육을 좋아하냐? 깐풍기를 좋아하냐? 군만두를 꼭 먹느냐? 뭐 이런 거. 그 사람에 대한 일거수, 그 사람의 어떤 기호나 그 사람의 성격이나 그 사람의 태도나 그 사람의 가치관이나 그 사람의 삶의 경험이나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궁금해지죠. 궁금해지면서 점점 관찰하게 되고 주의를 기울여서 이런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똑같아요. 관심이 있으면 주의를 기울이게 되죠. 그래서 상담자는 이래야지만 이제 내담자와 라포, 이제 내담자와의 관계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런 걸 위해서 이제 상담자가 기본적으로 취해야 될 자세가 있는데, 이제 솔라라는 이제 라는 이렇게 줄임말 있어요. 이게 이제 이건 마이클 이건이 이 이야기를 했나? 누가 얘기를 했는지 제가 지금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일단 내담자를 향해서 이렇게 앉는 거죠. 스퀘어하게 이렇게 내담자를 향해서 앉는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개방적인 자세. 닫힌 자세라고 하면은 이제 뭐 팔짱을 낀다거나 뒤로 이렇게 등을 이렇게 뒤쪽으로 굉장히 기울인 자세라거나 이런 것들은 좀 하나 별로 관심 없는데 사람들 잘 보세요. 또 이제 몸 기울이기. 사람들을 잘 보면 자기한테 관심 내가 누구인가의 얘기를 듣다가 내가 관심 있는 이야기다 그러면은 이게 다 몸이 저절로 앞쪽으로 가요. 그 사람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사람 쪽으로 이 몸이 저절로 이렇게 수그려져요. 그래서 이제 적절한 몸 기울이기도 되게 중요하죠. 영어로 리닝이라 그러는데 그 다음에 이제 적절한 눈 맞춤. 막 뚫어지게 쳐다보는 게 아니죠. 관심 있다고 해서 그런 시선은 부담스럽죠. 부담스럽지 않을 정도의 자연스러운 시선. 그리고 그런 자세가 경직되지 않게. 너무 이렇게 경직돼가지고 한 자세로 그대로 상담자가 있어요. 그것도 또 굉장히 부담스럽죠. 그래서
이런 이제 자세를 유지하면서 내담자에게 이제 내담자 이야기를 듣고 이제 개입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처음 보기로 가볼까요? 보기는 이제 관찰하기라는 뜻이에요. 관찰 왜 중요할까? 뭘 봐야 될까? 뭐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할 거예요. 관찰하기 왜 중요해요? 인간은 듣기보다 보기에 더 많이 의존해요. 시각적 정보가 더 우위를 차지해요. 그래서 인간에게 인간은 두 가지 다른 어떤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태도를 취한다. 그러면 그 상대방에게 가장 먼저 전달되고 더 중요성을 가지는 것은 그 시각을 통해서 들어온 정보예요. 그래서 관찰하기가 굉장히 중요하고 또 내담자는 이 비언어를 통해 자신도 모르게 자기를 노출시켜요. 왜냐하면 비언어가 좀 무의식적인 경우가 많아요. 물론 이제 어떤 경우에는 의식적으로 자기의 비언어를 통제하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식의 통제, 의식의 검열을 비언어는 많이 빠져나오게 되죠. 그래서 또 이제 비언어 이런 부분들이 내담자의 어떤 굉장히 일차적인 내적 감정의 표현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불안이 높은 내담자, 언어로는 불안을 통제할 수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그 책상이 있다면 그 책상 밑에 다리는 계속 떨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굉장히 이렇게 꼼지락대거나 아주 자세를 이렇게 계속 바꾸는 거예요. 이런 행동들은 내담자의 뭔가 편치 않은 심정, 불안한 심정들을 나타낼 수 있죠. 뭘 관찰해야 될까? 관찰할 게 너무너무 많아요. 어, 일단 내담자의 외적 측면, 책에도 나와 있을 것 같아요. 외양, 행동, 자세, 제스처, 표정, 음성 등등 관찰해야 돼요. 외양의 특이점, 옷차림, 위생 상태, 화장 정도, 신체적 자세, 동작도 특이점이 있는지, 동작의 속도, 동작의 크기, 자세, 제스처의 양. 너무 어떤 사람은 제스처가 많아요. 또 제스처가 너무 커요. 과장됐어요. 또 표정에 감정이 있는지 없는지. 우울한 사람 감정 표현 없죠. 거의 얼굴에 표정이 없어요. 눈 맞춤, 또 입동작도 잘 봐야 돼요. 눈썹의 움직임 미세하죠. 또 음성 관련한 부분도 잘 봐야 돼요. 또 내담자가 상담실 공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런 상담실에서 어디에 앉으려고 하느냐, 상담실에서 어떤 경우는 상담실 의자에 앉아 있다가 일어나서 서성이는 경우도 있어요.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내담자의 어떤 비언어적인 측면을 관찰해야 되죠. 물론 이제 초보 상담자의 경우에 이걸 처음부터 다 관찰할 수는 없어요. 이제 상담이 이제 수련이 쌓이면 점점 더 보이지 않던 것들이 잘 보이게 되죠. 물론 이런 외적인 측면만 관찰하는 건 아니에요. 가정적인 측면에서도 관찰해야 될 측면이 있어요. 이런 건 조금 더 어렵죠. 이거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니까. 아까 외적인 거는 눈에 보여요. 하지만 이건 눈에 보이지 않는 측면을 관찰해야 돼요. 이제 프로세스죠. 이거 좀 어려우니까 요것만 정도만 알아두면 될 것 같아요. 언어와 비언어가 일치하냐 불일치하냐 그런 부분을 관찰할 수 있죠. 그러면 이제 관찰은 언제부터 시작할까요? 첫 접촉, 첫 접촉부터 시작해요. 그러니까 첫 접촉은 주로 전화일 수 있죠. 뭐 안녕하세요. 뭐 상담을 받고 싶은데 좀 여러 가지로 궁금해서 전화했어요. 그때부터 시작해요. 그때부터 내담자가 전화에서 어떻게 시작하고 내담자의 음성은 어떤 상태고 톤은 어떻고 음성 크기는 어떻고 속도는 어떻고
내담자로 받는 어떤 느낌은 또 어떻고 뭐 이런 것들 다 관찰하는 거죠. 관찰 시 유의할 점이 있다면 무엇일까? 관찰 시 유의할 점은 이제 관찰하는 게 티가 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자세와 눈맞춤을 유지해야죠. 티 나면 안 되죠. 또 관찰한 것을 내담자와 다 내가 보는 대로 지금 보니까 뭔가 불안하신가 봐요. 다리를 많이 떨고 있는데요. 그거를 내가 보는 즉시 이야기할 것이냐? 그렇지 않아요. 내가 관찰한 거는 어느 시점에서 정보예요. 내담자에 대한 정보. 그 정보를 어느 시점에 내담자와 공개할 것이냐. 내담자와 어느 시점에 나누면 그것이 내담자에게 도움이 될 것이냐. 이런 것도 고려해야죠. 또 이제 내담자의 비언어에 대한 나의 관찰이 있지만 또 내담자의 비언어가 굉장히 어떤 상황적인 걸 수도 있어요. 내담자의 어떤 성격적인 어떤 거는 내담자의 성격적인 측면을 나타내는 비언어도 있을 수 있지만 그 상황에서 내담자가 느꼈던 그런 감정을 표현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내담자는 이런 사람이야라고 단정적으로 이제 단정하면 안 되는 거죠. 또 내담자의 비언어적인 측면이 그럼으로 해서 내담자에 대한 선입견. 상담자는 내담자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열린 자세로 보고 듣고 해야 되죠. 그래서 이런 선입견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돼요. 오케이, 그래요, 여러분. 그러면 오늘은 종결 과정과 또 상담에 있어서 이해를 위한 기술 중에 제일 처음 주의를 기울이기와 보기에 대해서